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오늘은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인 LG화학과 삼성 SDI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가 테슬라에 공급이 되고 있죠. 올해 1월까지만 하더라도 모델 3에 공급된 배터리는 파나소닉이 83메가와트였고 LG화학이 54메가와트였어요. 모델 3는 옆에 있는 이 차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2월이 되면서 LG화학의 공급량이 200메가와트로 무려 4배나 증폭이 되었습니다. 모델 3뿐만 아니라 SUV 그리고 모델 Y에도 상당량의 배터리가 공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LG화학이 이렇게 배터리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파나소닉과 테슬라의 동맹의 균열이 감지되기 시작하면서부터죠. 파나소닉하고 테슬라는 오랫동안 협력 관계를 유지했던 파트너 관계였는데 테슬라가 파나소닉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공급 업체를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LG화학이 배터리 물량을 확보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크게 상승하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크진 않지만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업체와 독점적으로 계약을 맺고 거래를 하다 보면 굉장히 리스크가 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A 업체와 독점 계약을 맺었을 때 이 A 업체가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납기 문제 그리고 품질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게 되면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거의 독점 계약하다시피 했던 파나소닉과의 관계를 깨고 지금은 LG화학 그리고 중국의 닝더신 에너지과학기술 측으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루시드모터스의 전기차인 루시드에어에 배터리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2023년까지 원통형 배터리를 독점 공급하기로 밝혔다고 하는데 LG화학뿐만 아니라 삼성 SDI하고도 배터리 공급을 위한 MOU를 맺은 바가 있죠. 2016년에. 지금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각형에서 원통형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테슬라가 원통형을 고집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의 선두주자가 테슬라인 만큼 테슬라가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서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는 업체들도 생산 라인을 이에 맞춰서 증설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통형과 이 각형의 차이점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생산 난이도와 가격이 이 각형에 비해서 낮아요. 그리고 각형보다 무게도 가볍고 이러한 장점들이 있는데 반면에 각형 같은 경우에는 공정 단계에서 알루미늄 캔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구성은 뛰어날지 몰라도 알루미늄 캔 때문에 무게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에너지 손실이 원통형보다 많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로는 원통형이 더욱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도 그래서 원통형을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교적 LG화학에 대해서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는 세 군데가 있죠.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저는 이 세 회사 모두 성장성이 충분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중에서도 LG화학이 지금 테슬라에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선두적인 업체라고 생각이 들지만 SDI도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테슬라에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게 된다면 충분히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3월부터 약 4천억 원을 투자한 중국 텐진 공장에 원통형 배터리를 양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테슬라가 각형보다는 원통형 전기차 배터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원통형으로 더욱더 많이 몰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화학뿐만 아니라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제2의 테슬라인 미국의 리비안 업체의 배터리 협력 파트너로 낙점이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LG화학뿐만 아니라 삼성 SDI도 충분히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배터리 시장이라는 것이 앞으로 2년, 3년, 4년, 5년, 10년 이렇게 해가 지날수록 더욱더 폭넓게 늘어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LG화학만 볼 것이 아니라 삼성 SDI도 같이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는 것은 테슬라하고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의
주가 차트인데 아무래도 LG화학과 삼성 SDI의 주력이 전기차 배터리란 말이죠. 그래서 완성차를 만드는 테슬라의 주가에 따라서 LG화학과 삼성 SDI 주가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까지는 박스권을 형성을 했었지만 작년 말에 크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번에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크게 주가가 내린 다음에 다시 상승한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LG화학도 마찬가지죠. 박스권을 형성했고 SDI도 마찬가지로 박스권을 형성한 다음에 크게 시세가 나오고 크게 빠진 다음에 다시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SDI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주가가 전날 미국장에서 테슬라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주가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LG화학과 삼성 SDI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점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럼 이 전기차 배터리를 필요로 하는 전기차의 판매량은 해가 지날수록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지금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죠. 2위는 중국의 비아디라는 업체고 3위는 르노, 닛산, 미쓰비시가 달리고 있고 현대 기아차는 8위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가장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이쪽이에요. 세계 전기차 판매량 추이를 보시게 되면 지금 2020년에 약 500만 대 정도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 2030년까지 꾸준하게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약 10년 뒤에는 2100만 대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점유율로 바꿔서 나타냈을 때는 지금은 약 3% 정도 100대 중에 3대가 전기차라고 하면 5년 뒤에는 100대 중에 10대가 전기차라는 말이에요. 즉 10대 중에 한 대는 전기차를 타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기차 시장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전기차에 사용되는 전기차 배터리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LG화학과 삼성 SDI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 두 업체는 반드시 단기 투자가 아니라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지만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전기차 판매량의 추이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따라서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LG화학과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올해 실적과 내년, 내후년 모두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상승을 전망을 하고 있어요. SDI도 마찬가지죠. 지금 10조에서 2년 뒤에는 15조, 50% 이상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기차의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LG화학과 삼성 SDI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좋고 두 번째로는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이 해가 갈수록 증가를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만 보고 뛰어들 것이 아니라 5년 뒤, 10년 뒤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면 분명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이렇게 3개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 3개 업체의 전기차 배터리의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자고요. 자, 이 자료는 19년 5월입니다. LG화학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인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점은 18년에서 19년이 되면서 배터리 사용량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SDI 같은 경우에는 18년과 19년이 거의 비슷했지만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배터리 사용량이 증가를 했다. 이 점을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에서는 1, 2, 3위가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인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지만 세계 시장에 놓고 봤을 때는 LG화학과 삼성 SDI가 어느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제가 자료를 2개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19년 5월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19년 10월이에요. 텀은 5개월이 되겠죠. 자, 이게 가장 최신 자료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중국의 링더신 에너지 과학이 26.7%로 전기차 배터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파나소닉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LG화학이죠. 4위에서 3위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SDI와 이노베이션이 그 뒤를 잇고 있는데, 저는 LG화학이 충분히 파나소닉은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테슬라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던 파나소닉의 전기차 배터리가 이제는 중국의 닝덕신이라든지 국내의 LG화학 쪽으로도 눈을 돌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2020년이 끝날 때쯤에는 LG화학이 닝덕신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여기 업계 선두가 중국의 닝덕신이라는 업체인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2011년에 신설된 전기차 배터리 회사예요.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 R&D에 집중 투자를 하고 올인을 하면서 이렇게 세계 시장에서 1위까지 차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는데, 17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이 닝덕신 업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쩌리 업체라고 하죠. 이렇게 상대도 하지 않았던 이런 업체였어요. 근데 18년에 독일의 폭스바겐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사로 LG화학과 삼성 SDI, 그리고 중국 업체인 이 닝덕신 업체가 선정이 되면서 업계에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약 4개월 뒤에 BMW하고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왜 충격으로 다가왔냐면, 지금 이 닝덕신 업체는 주력 제품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들지 못해서 유럽 시장을 뚫지도 못하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18년에 폭스바겐을 기점으로 BMW, 그리고 전 세계 44개 완성차 업체에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게 되면서 단숨에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선두로 이렇게 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의 추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인 LG화학과 삼성 SDI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은 해가 지날수록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에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도 전기차 시장과 함께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LG화학과 삼성 SDI에 대해서 제가 추천을 해드렸고, 이 종목들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전기차 시장이 더욱더 성장함에 따라서 배터리 시장도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은행 적금 이상의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계획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저는 LG화학과 삼성 SDI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배터리 시장의 점유율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이 점을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 완성차를 만드는 업체들하고 얼마나 잦은 공급 계약이 이루어지느냐, 이 점도 같이 포커스를 맞춰서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